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5회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박윤범입니다. 저는 ACY와 카티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카트리지 리페어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트리지 리페어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카트리지 리페어를 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상태, 로케이션, 병변의 크기 등을, 그다음에 환자의 액티비티 등을 다 고려해야 되겠고, 제비스나 아스트로스콥에 보면 2제곱센티미터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라지콘드랄 디펙트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2제곱센티미터가 넘으면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웰 숄더 리전을 만들어도 헬시한 카틸리지에 의한 서포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제곱센티미터를 기준으로 라지콘드랄 디펙트를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법들이 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이올로지와 엔지니어링을 합친 티슈 엔지니어링 방법이 연구가 계속되었고 그것의 일환으로 ACI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NEJM에 1994년에 소개가 되었고, 헬시한 카틸리지를 추출해서 콘드로사이트를 외부에서 3에서 5주 개대 배양을 한 후 병변 부위에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1세대 ACI는 본인의 페리오스티움을 이용해서 실링을 하였고, 페리오스팀 자체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버그로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페리오스팀을 대신한 콜라겐 멤브레인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1세대 ACI의 리오퍼레이션 레이트가 거의 40% 가까이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매트릭스 인듀스드 ACI, 2세대 ACI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런 2세대 ACI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르게 매트릭스와 콘드로사이트를 섞어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더 셀 디스트리뷰션이 좋아서 더 큰 병변에도 사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ACI는 이전에 마이크로프랙처나 다른 카틸리지 리페어가 실패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보통은 2제곱센티미터가 큰 경우에 효과가 좋고 4에서 8제곱센티미터까지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적은 경우에 더 좋지만 40세 이하에서도 효과가 많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10년 추시 관찰에서 80% 정도의 석세스 레이트를 보이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하이알린 라이크 티슈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ACI 자체가 2번의 수술하고 비용이 고가이지만 롱텀 팔로우업의 결과를 볼 때는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는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ACI의 방법을 보면 아스트로스콥으로 관절 내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변을 확인한 이후에 헬시한 카틸리지를 넌 웨이트 베어링 포션에서 약 200에서 300mg 정도 추출합니다. 그래서 추출한 카틸리지는 외부에 보내서 개대 배양을 하고 한 6주 이후에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아스트로토미를 통해서 병변 부위를 노출을 시키고, 이때 중요한 것은 헬시한 카틸리지 마진을 갖게 충분히, 그 다음에 깊이는 서브콘드랄 보니 익스포저가 될 때까지 클리어런스를 충분히 해야겠습니다. 이후에 병변 프리퍼레이션 된 부분에 템플레이트를 내서 정확하게 디마케이션을 해야 워터 실링이 가능한 1세대 ACI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1세대 ACI 방법은 템플레이트를 통해서 콜라겐 멤브레인을 템플레이트와 똑같게 잘라서 준비를 해놓고 컬처 익스펜션 된 오토로거스 콘드로사이트를 인젝션을 위해서 준비를 따로 해놓습니다. 병변 부위에 그 콜라겐 멤브레인을 워터 실링하게 수처를 시행하고 observable 수처를 시행하고 그 안에 콘드로사이트를 이식하고 마지막으로 수처를 추가적으로 하면 1세대 ACI 방법은 끝나게 됩니다. 2세대 ACI는 1세대 ACI와는 다르게 매트릭스 자체에 콘드로사이트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매트릭스 자체를 템플레이트와 똑같은 모양으로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병변 부위에 피브린 글루를 통해서 접착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고 매트릭스 자체를 이식을 하면 콘드로사이트와 매트릭스가 같이 이식이 되겠습니다. 병변 부위에 접착을 시키고 추가적으로 피브린 글루로 실링을 통해서 ROM 이후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술을 끝내면 되겠습니다. 이런 ACI는 현재 2제곱센티미터가 넘는 경우에 퍼스트라인 트리트먼트로 레커멘데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ACI 자체가 2번의 수술이 필요하고 도너사이트 모빌리티가 있고 사람이 연령이 들면 콘드로사이트도 노화가 생기기 때문에 개대 배양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최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3세대 ACI, 본인의 콘드로사이트가 아닌 다른 셀 소스를 쓰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결과를 바탕으로 ACI는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 55세 이하 연령층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4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단독병변 또는 이전에 카틀리지 리페어 프로시저가 실패한 2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병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 방법들이 소개된 방법들이 결국은 나이가 있는 환자에서 병변의 크기가 크거나 또는 OA가 동반된 카틀리지 디펙트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군에서 카틀리지 리페어를 함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메젠카이말 스템셀이 셀프 뉴 자기가 자기 복제를 계속 할 수 있고 중배업의 여러 조직으로 스스로 멀티니지 디퍼런시언이 가능하고 이뮤노 모듈러터리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인플라메이션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고 리페어를 증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생치료에 좋은 셀 소스로 여겨져서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카틸리지에 손상이 있다면 우리 몸에서 콘드로제닉 팩터를 통해서 MSC를 다른 부위에서 유도를 해서 재생을 해야 되지만 이런 엔도제너스한 MSC 자체에 숫자가 모자르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MSC를 주입하는 방법들을 고려를 했고 과거에는 이런 MSC를 외부에서 주면 이 MSC 자체가 콘드로사이트 디퍼런시에이션을 통해서 콘드로사이트로 변해서 카틸리지를 재생시키는 방법이 주라고 생각을 했다면 최근에는 이런 MSC 자체가 콘드로제닉 이펙트를 통해서 파라크라인 이펙트로 자기의 재생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더 주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줄기세포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떤 셀 소스로 어떤 타입의 셀을 쓸 것이고 어떻게 병변 부위에 이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류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셀 타입에 있어서는 셀 컨센트레이트와 컬처 익스펜션을 한 MSC는 꼭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 중요 저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셀 컨센트레이트 자체는 미니멀 렐리플레이션을 시행하고 호몰로거스 유주를 해서 다른 디바이스나 드럭과 같이 사용하지 않고 시스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이는 의사의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외부에서 개대 배양을 시행한 컬처 익스펜션을 시행한 MSC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통해서 약으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메디시널 프로덕트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스케마틱하게 살펴보면 결국은 베이직 리서치를 통해서 이런 의료기기들은 클리니컬 리서치, 임상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가 된다면 의료기기로 의사의 재량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이런 메디시널 프로덕트인 컬처 익스펜션한 MSC는 페이지 1, 2, 3의 임상 연구를 통해서 환자 자체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돼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정확히 구분이 돼야겠습니다. 현재 저희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템셀 치료는 앞에서 언급된 본메로 아스피레이트 컨센트레이트와 카티스템이 있겠습니다. 카티스템은 엄블리컬 코드 블러드 MSC와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의 컴포즈시고 이거는
외부에서 계대 배양을 한 umbilical cord blood MSC를 사용했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고, 렛, 레빗, 미니 피그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이 되어서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페이지 1, 2, 3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시행을 하였고,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보가 되어서 2012년에 한국의 FDA에서 세포치료제로, 연골재생 세포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환자에서도 효과를 보였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환자들에서도 효과가 보였기 때문에 연령 제한은 없고,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결손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카티스템의 셀 소스는 다양한 셀 소스 중에 umbilical cord blood를 사용을 했고, 그 이유는 셀 뱅크에 이미 umbilical cord blood가 많이 저장이 되어 있고, umbilical cord blood가 기존에 많이 연구가 되었던 본메로보다 콘드로제닉 디퍼런시에이션이 더 좋았다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하였고, 셀 타입은 셀 컨센트레이트가 아닌 컬처 익스펜션을 시행한 MSC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컬처 익스펜션을 시행하면 MSC 자체의 숫자를 많이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토로거스한 셀 컨센트레이트에서는 불가능한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포 치료제로 더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으로 병변부에 이식을 할까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인젝션으로 카틸리지 리페어 에비던스는 없기 때문에 서지컬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카티스템은 이렇게 병변 부위에 드릴홀을 뚫어서 umbilical cord blood보다 MSC와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컴포짓을 병변 부위에 수술적으로 이식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카티스템의 임상 결과들은 최근에 많은 보고가 있었고, 평균 58세 5.9 제곱센티미터 환자에서 연골재생, 5A 환자에서 연골재생을 보였고, 55세 4.9의 라지 디펙트 환자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28명 56세 4.5 제곱센티미터 환자에서도 연골재생에 좋은 결과를 보였고, 사이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트로클리어가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인다고 얘기가 좀 되고 있지만 병변의 크기에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오스테오콘드랄 다이세칸스나 아니면은 오스테오콘드랄 디펙트가 같이 되어 있는 큰 병변에서도 좋은 카틸리지 리페어의 결과를 보인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케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61세 여자 환자이고 레프트 니 페인, 3년 전부터 아팠고 8개월 전부터 어그라베이션 됐습니다. 환자는 현재 무릎이 붓고 물이 차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고 스웰링 이퓨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엑스레이상은 OA가 대표는 오스테오파이트나 조인트 스페이스 내로잉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 OA가 다우터블한 크게 보면 KL 그레이드 1에 해당하는 환자였고, 얼라인먼트는 2도로 노멀 얼라인먼트 안에 속했습니다. MRI상 코로나의 사지탈에서 약 1.3제곱센티미터의 ICRS 3,4가 혼재된 카틸리지 디펙트 소견이 보였고, 메니스커스 상태는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 아스로스콥 사진을 봐도 그런 상태가 확인이 되었고, 이 환자에서는 2제곱센티미터보다 큰 라지 콘드랄 디펙트가 MFC에 확인이 되었고, 고려할 점은 바루스 얼라이먼트는 노멀, 나이가 좀 많고 병변 크기가 작지 않다. 다른 패솔로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서는 보존적 치료는 이미 효과가 없었고, 다른 방법이 아닌 카틸리지 리페어 방법을 저는 고려를 하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앞에 말씀드린 병변 크기, 나이 등을 고려해서 카티스템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환자의 아스로스콥 이그잼을 할 때 저는 이제 평상시에 뚫는 포탈의 위치보다 그 MFC를 노출을 더 잘 시키기, 하나의 인시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외대알 쪽에 아스로를 위한 인시전을 넣고 약 3cm의 롱지튜디널 아스로토미를 통해서 병변 부위를 노출을 시켰습니다. 병변 부위를 노출시킨 이후에는 그 카티스템의 컨테인먼트를 위한 드릴홀을 뚫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는 이런 OA에서 카틸리지 디펙트에서 굳이 페리페랄의 헬시한 카틸리지 부분까지 정리를 안 해도 결과가 괜찮다는 스승님의 말씀대로 그냥 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 팔로업 MRI를 보면 서브콘드랄 본의 시그널 체인지는 있지만 카틸리지가 전반적으로 잘 형성이 돼서 현재까지 약 3년 동안 잘 유지돼 심프톤 프리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62세 여자, 1살 더 많은 여자였고 바루스 얼라이먼트도 3도로 노멀 얼라이먼트에 속하였는데 아까 환자는 다르게 카틸리지 디펙트 자체는 2제곱센티미터로 좀 더 작았지만 이 환자에서는 MFC 쪽에 본매로 이데마가 이미 심하게 와 있어서 이 전의 환자는 다르게 메디알 컴파트에 더 하이 그레이드의 로드가 걸리는 상태로 의심은 되었습니다. 베이커 시스트를 볼 때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피전이 차 있던 환자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은 하였지만 메인스커스 상태가 나쁘지 않고 얼라이먼트가 괜찮았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연골 재생술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다양한 방법 중에 이 환자에서도 카티스템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환자에서도 연골 재생은 잘 되었지만 첫 번째 케이스와는 다르게 약간 재생된 카틸리지의 시그널이 고르지 않고 약간의 언듈레이션 같은 게 좀 있는 상태로 약간의 오버그로스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는 4년째 팔로업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심프톰은 프리한데 이전에 비해서 메디알 쪽에 오스티오파이트가 조금 생겨서 OA가 마일드하게 프로그레션을 조금 한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40세 여자 환자고 라이트 리페인이고 무릎이 많이 붓고 아파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환자 40세의 젊은 나이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메디알 컴파트에 오블리터레이션이 관찰되는 KL 그레이드 4의 소견을 보였습니다. 얼라이먼트는 바루스 13도의 바루스 디포미티가 12호하게 관찰이 되었고 대부분은 티비아에서 바루스가 오리진이 된 상태였습니다. 디누드 상태고 라지 콘드랄 디펙트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틸리지 디펙트가 크고 MN 컴플렉스 테어가 있고 환자 바루스 13도 젊은 연령 등을 고려해서 이 환자에서는 HTO 온리만 하거나 HTO 카틸리지 리페어 방법 등이 있었겠습니다. 연령을 고려했을 때 아스로플라스티는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저는 HTO와 카티스템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환자 1년 5개월째 팔로업 때 팔로업을 보면은 사실 이 사람은 바루스 1도에 얼라이먼트가 바루스가 남아서 조금 언더 코렉션이 된 케이스였고 세컨룩에서 어느 정도 카틸리지는 재생은 되었지만 현재 상태를 보면 아주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드니스는 괜찮게 메카니컬하게는 튼튼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58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메디알 쪽에 OA는 심하지 않은 상태였고 바루스 8도 서브콘드랄 본 체인지까지 있는 카틸리지 디펙트가 관찰이 되었고 나이는 조금 있었지만 HTO 플러스 카틸리지 리페어 중에 이 HTO 플러스 카틸리지 리페어를 시행을 하였고 이 환자는 발구스 1도로 원하는 각도로 교정이 되는 상태였고 마지막 메탈 리무벌 할 때 카틸리지가 아주 잘 재생된 상태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ACI는 라지콘드랄 디펙트의 효과적인 방법이고 카티스템은 현재 올드에이지에서 라지콘드랄 디펙트나 OA에서 효과가 있는 방법이지만 결국은 환자의 상태를 잘 고려해서 카틸리지 리페어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에 쓰이는 600여 종의 천연물 중 과학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항염 및 항산화 효과가 높은 3가지 생약을 선별하여 새롭게 조합한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기존의 한약 처방에서 유래한 조합이 아닌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개발된 조인스정은 1997년 허가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02년 타임즈에 소개되고 여러 기술상을 수상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 믿고 처방할 수 있습니다. 2002년 2월 국내 천연물 신약 1호 조인스정이 발매되었습니다. 먼저 OA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와 안전성 결과를 확인한 조인스정은 2008년 RA 적응증을 추가 획득하며 천연물 신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한 조인스. 효과로 전해지는 믿음입니다.